등대기 톱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거는 옥조 절목리 340 그 보급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등대기 톱인데요. 보면은 톱판 두께는 0.3이에요. 아이고, 세팅이 안 됐네. 세팅이 됐고, 지금 좌우로 움직이면서 두께가, 아이야, 측정하기가 좀 그러네. 이게 톱판이 좌우로 움직여 버리니까, 예, 0.3. 지금 이게 톱판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0.31 나오고 그러죠. 아무튼 0.3인데 안 흔들리고 고정한 채로 재면은 0.3이 나오겠죠. 이 나러김 쪽을 보면은 0.5 나오죠. 0.5. 그러니까 톱판은 0.3인데 좌우로 0.1mm씩 나러김이 돼서 0.5mm가 실제 이제 절단을 해보면은 0.5mm가 절단이 되겠죠. 이 톱 경우에 보면 톱판의 두께는 이것도 0.3이고 이 나르김 부분을 보면은 나르김 부분도 0.3 나와요. 그러니까 이 톱은 나르김이 전혀 없습니다. 이제 두 톱 다 톱판의 두께는 0.3mm인데 이 옥조 340 경우에는 좌우로 0.1mm씩 나르김이 돼서 0.5mm가 절단은 폭은 0.5mm가 되는 거고 이거는 나르김이 전혀 없기 때문에 0.3mm 그대로 절단이 되겠죠. 톱날의 크기는 보시면 이게 이 나르김이 없는 게 더 커요. 그 옥조보다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340은 20 dpi고 이거는 14 dpi 나오더라고요. 제 보니까 이게 톱날이 큽니다. 톱날이 크면 절단력이 좋죠. 빨리 자르는데 대신에 절단면의 깔끔하기는 톱날이 작을수록 더 깔끔하고 이게 상식입니다. 그런데 한번 보자는 거죠. 먼저 옥조로 잘라봅니다. 옥조로. 아이고. 수평 안 맞으면은 이게 톱이 삐져나갈 수가 있어서 수평을 좀 됐어요.
제 톱질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톱날은 새 톱날입니다. 사용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썼을 거예요. 이거 아까 톱함 보셨다시피 새 거예요. 처음부터 약간 비껴서 자르긴 했는데 아무튼 똑바로는 갔네요. 똑바로는 잘 됐어요. 이거를 절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 340 340으로 절단한 절단면입니다. 손톱이 좀 긴데요. 제가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이해 바랍니다. 네, 340으로 톱질한 거. 저는 일본 톱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좀 저보다 일본 톱 더 쓰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이 절단면이 340. 그 다음에 연필. 연필이 어디 갔지? 여기 있구나. 이번에는 나르김 없는 톱으로 한번 절단을 해볼게요. 나르김 없는 톱. 기가 막힙니다. 반듯하게 잘랐어요. 지금 뭐 이게 여기서 보면 방금 절단한 게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. 그 연필선에서 여기 비껴 나가긴 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똑같이 비껴 나갔으니까
또 연필이 두꺼운 연필로 돼 그렸기 때문에. 근데 이 직진성은 뭐 340 이쪽이 340으로 자른 거고 이쪽이 등등 나르기 없는 걸로 자른 건데 이렇습니다. 직진성은 아무튼 제 톱질 실력으로는 340이나 등백이 없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잘라서 절단면 깔끔하기. 그 절단면이 얼마만큼 깔끔한가 보죠. 이게 나르김 없는 거. 이게 나르김 없는 거예요. 헐 깔끔하죠. 340하고 두 개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. 지금 육안으로 보면은 훨씬 더 340이 거친데 카메라 상으로는 약간만 더 거친 걸로 나옵니다. 예. 나르김 없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. 아, 340은 켜기 톱날이죠. 켜기인데도 자르기도 곧잘 됩니다. 그리고 등대기 아니 나르김 없는 이 톱은 하이브리드 자르기하고 켜기를 겸용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개 톱날을 가지고 한번 잘라 볼게요. 잘랐을 때 그 자른 면에 그 절단면에 깔끔하기. 지금 340하고 나르김 없는 톱하고 두 개 그 절단면이 어느 게 더 깔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340. 삼사공을 이게 340입니다. 340. 그 다음에 나르김 없는 하이브리드. 이쪽이 나르김 없는 거. 나르김 없는 게 더 깔끔하죠. 이렇게.
톱의 나르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톱의 나르김이 뭐냐 하면은 톱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무고 이게 톱날이라면 이 톱날은 저쪽 방향으로, 이 톱날은 내 몸 쪽으로, 몸 바깥쪽으로, 이 톱날은 다시 몸 바깥쪽으로, 이 톱날은 몸 쪽으로, 이렇게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톱날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르김을 좌우로 이렇게 어김을 해준다는 거죠. 이 톱은 나르김이 다 있어요. 물론 나르김이 없는 톱도 있습니다. 플런지소 같은 거, 그 목심 같은 거 따내기 위해서 그 나르김이 있으면은 목심 따낼 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목심이 있는데 이게 나무고 이 목심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나르김 있는 톱으로 이걸 절단하다 보면 나무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나르김이 없는 톱으로 이거를 절단을 하는 플런지소 같은 거는 나르김이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나르김은 자르기든 켜기든 나르김은 다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나르김은 왜 주느냐? 나르김은 왜 주느냐? 이게 나무가 있고 톱날이 이렇게 나무를 절단을 해 나가면 이게 토판이고요. 토판이고 톱날이 왼쪽으로 이렇게 삐져 있고 오른쪽으로 삐져 있고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. 이 공간이 있어야만이 이 토판이 나무하고 달라붙지 않아서 마찰 저항을 줄여준다는 겁니다. 마찰 저항. 1번 마찰 저항. 그래서 이 토판이 나무 깊숙이 박히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무르고 축축한 나무는 나르김을 많이 해주고 단단하고 건조가 잘 된 나무 경우에는 나르김을 조금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. 축축한 나무 나르김 적게 하면은 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톱질하면은 뻑뻑합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나르김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.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1번, 그리고 2번은 톱날의 방향을 수정해 줄 때 씁니다.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데 톱이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예요. 반듯하게 안 가고 한쪽으로. 그러면 여기에 이 공간이 없으면 톱판을 이렇게 좌우로 틀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틀어진 채로 그대로 가버리겠죠. 물론 마찰 저항도 크면서 톱날의 방향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. 나르김을 해주는. 그래서 보면은 뭐 좀 자세히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자르기 톱 경우에는 나르김이 좀 많고 켜기 톱은 나르김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. 왜냐? 켜기 톱은 결방향으로 톱날이 나가기 때문에
이쪽에 마찰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근데 자르기톱은 마구리면으로 가잖아요. 절단하면 이제 나무의 단면 쪽으로 가니까 마찰장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자르기톱은 켈기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르김을 좀 많이 해준다, 이런 게 있고,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. 톱에 대한, 나르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. 저도 이거를 이렇다고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르김이 없는 등대기 톱을 접했습니다. 나르김이 없는 등대기 톱, 나르김이 없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한 1cm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마찰장 때문에 톱질이 안 될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나르김이 없는 등대기 톱질이 잘 돼버려요. 5cm까지 이렇게 절단을 하는데도 그 마찰장이 거의 없었습니다. 물론 두께가 제가 실험해 본 거는 이게 18T였어요. 18T. 등대기 톱이기 때문에, 등대기 톱이라 뭐 아주 두꺼운 나무를 자르거나 캐지는 않겠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먹장을 자른다든가 혹은 숯장부 촉 같은 거 가공할 때 등대기 톱을 많이 쓰는데, 가구를 만들 때 5cm 이상 이렇게 절단할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요. 굉장히 희한한 경우를 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거였는데, 근데 곰곰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, 뭐 톱이 뭐 다른 톱하고 다를 거는 하나도 없어요. 다만 방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빼먹고 설명을 안 드리고 갔습니다. 토판이 이렇게 있고 나르김이 이렇게 있으니까, 나르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나르김 때문에 절단면이 깔끔하지가 않아요. 이유는 뭐냐면, 톱을 이렇게 자를 때 톱판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움직이겠죠. 그 스트로크의 방향이 바뀔 때, 당겼다가 밀 때,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 보면은 톱판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겠죠. 그러면서 이 나르김 된 게 이 벽면에 스크래치를 확 내버립니다. 이게 절단면이 깔끔하지가 않다. 나르김 때문에 톱질을 잘하지 않으면은 이 절단면이 지저분한 거는 더 커집니다. 근데 나르김이 없으면은 이렇게 붙었다, 톱판이 아예 이렇게 붙었다고 봐요. 그러면 좌우로 톱판이 움직이는 개연성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톱날이 절단면의 벽에 스크래치를 낼 일도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르김이 없으면은 절단면이 훨씬 더 깔끔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
그 탄개톱 주로 교체식 톱들 많이 쓰시는데 탄개톱 쓰시는 탄개톱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 그 탄개톱으로는 제가 해봤어요. 나르김 없이 나르김 없이 뭐라?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길이 800에 톱판의 폭이 한 30 됐고요. 길이는 800이고 폭이 30인 탄개톱. 얘가 800, 얘가 30. 이 톱을 나르김 없이 이 폭이 300짜리를 리소잉을 했거든요. 리소잉을. 그러니까 켰다는 얘기예요. 그때 나르김을 전혀 안 해줬습니다. 그때 제가 나르김 없어도 잘 되네. 이 폭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. 설명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무튼 나르김이 없는 등대기 톱을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마찰장 없이 굉장히 잘 5cm를 제가 절단을 했는데도 마찰장 없이 잘 되더라. 그 이유를 보니까 그 톱날의 구조가 둘, 셋, 넷, 5개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이 5개 톱날은 켜기 톱날이에요. 켜기 이렇게 돼 있고 C1, C2라고 하면은 얘는 자르기 톱날입니다. 자르기 톱날. 이렇게 여기가 칼날처럼 돼 있어요. 얘는 이쪽, 얘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반대쪽이 칼날처럼 돼 있는 이런 구조예요.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날금무게 써보셨죠? 양날금무게. 양날금무게가 칼날이 2개 선을 이렇게 쫙 긋는 겁니다. 그 다음에 2개 선이 그어졌으면 가운데를 선이 그어졌으니까 끌로 파내버리면은 깔끔하게 이게 절단이 되잖아요. 그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. 이게 C1하고 C2가 먼저 선을 딱 그어주고 1번부터 5번까지 이 톱날이 여기로 파내버리는 거죠. 이런 구조로. 이거는 서양 친구들 직경 1m 넘어가는 거 2m짜리 직경 2m 막 이런 큰 통나무를 절단하는 톱 있죠. 절단하는 톱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자르기 톱날이 있고 그 가운데 켜기 톱날이 있어가지고 이런 톱날 구조로 되어 있는 서양의 통나무 자르기 톱을 보면은 톱밥이 그 가루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칩으로 나와요. 칩으로 이런 식으로 칩으로. 왜냐 여기서 이 두 개가 선을 쫙 그어놓고 이 켜기 톱날이 파내버리니까 그 톱밥이 아니라 마치 뭐랄까 그런 거 있죠. 거의 길이는 한 5cm씩 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나오거든요. 거기에서 착안했는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톱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
그 등대기 톱 땡기는 일본의 그 등대기 톱은 20dpi예요. 20dpi. 톱날이 굉장히 작아요. 톱날이 작으니까 절단면이 깔끔하게 절단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톱날을 많이 집어넣었는데, 이렇게 톱날이 작다 보니까 속도는 떨어지죠. 절단 속도가. 왜? 이 톱날이 작으면은 이 골이 적으니까 톱밥이 이 안에 머금고 있는데, 톱날이 작으니까 톱밥을 많이 못 먹으니까는 이 안에 톱밥이 가득 차가지고 이 톱날이 나무하고 접촉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절단 속도가 떨어지는데, 이 톱 경우에는 14dpi예요. 14dpi면은 이제 서양 등대기 톱이 일반적으로 15dpi죠. 서양의 등대기 톱하고 얼추 비슷하다. 그 dpi로만 보면. 그런데 서양의 그 15dpi 그 톱보다도 14dpi인 이 등대기 톱이 절단 속도가 훨씬 빠른데,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뾰족뾰족해요, 톱날이. 서양 톱날은 삼각줄로 연마를 하니까 이런 구조입니다. 60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각도는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아마 45도나 50도 그 정도 돼 보입니다.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날골이 이렇게 깊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거 서양 톱날이 이런 구조라면 보시면 같은 길이여도 여기 톱날이 하나 두 개인데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. 여기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양 톱은 두 개인데 여기는 세 개 들어가고 이렇게 깊게 들어갔으니까 이게 톱밥을 훨씬 더 많이 머금을 수가 있어서 그 일본 톱날의 그 절단 속도가 더 빠릅니다. 아무튼 재미난 톱을 재봤습니다. 나르김이 없다 그래서 마찰 저항 때문에 톱질이 안 된다. 마찰 저항 아니더라는 거예요. 근데 5cm를 켜봤는데도 전혀 마찰 저항을 느끼지 않고 톱질을 했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등대기 톱 대비해서 제가 340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340보다 훨씬 더 절단면도 깔끔하고, 또 이 그 톱질을 하는 스킬의 차이는 있겠으나 기존의 등대기 톱 340이든 37이든 이걸로 켜보면은 반듯하게 절단하려면은 꽤나 숙련이 돼야 되죠. 안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쪽은 반듯한데 반대쪽 보면은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러기가 십상인데, 얘는 나르김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톱판이 완전히 나무하고 밀착이 되니까 한번 길 잡은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. 톱을 누르지만 않으면. 그리고 앞에서 반듯하면 뒤에서도 반듯하고, 이쪽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나르김이 없으니까 이 공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톱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기존의 톱에 관한 상식을 완전히 깨는 그런 톱이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한 가지는 요즘 그 일본 톱날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. 많이 비싸졌습니다. 근데 얘는
교체식이 아닙니다. 교체식이 아니라 한번 무뎌지면은 다시 연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톱이에요. 4, 5 이렇게 해서 켜기, 여기 자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켜기 톱날 이쪽 부분을 연마하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줄로 반드시 밀어버리기만 하면 되고, 이거는 약간 비틀어서 연마하면 되고, 또 14TPI라 톱날도 커요. 그래서 눈에도 잘 보여요. 20TPI짜리 등대기 톱 연마하려면은 잘 안 보이고 돋보기 써야지 보이고 막 그러는데, 14TPI라 맨눈으로 보더라도 연마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강추 품목입니다. 강추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, 그 다음에 등대기 부분이 철이 아니라 신주더라고요. 신주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마음에 듭니다. 신주가 훨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. 철 대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